한국이라고 농담하는 거지. 최근 도쿄 교육계에 전례 없는 소동으로 일본 사회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명성 높은 시부야 사립고등학교 3학년생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단 5일간의 한국 수학여행 이후 갑자기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당초 이 여행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긴급 회의까지 열어야 했을 정도였죠. 3세대 우익 기업인 가문 출신 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여행 자체를 거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영문에서인지 학생들이 귀국한 후 보인 행동과 태도는 출발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학생들의 소감문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의문은 더욱 깊어졌고, 특히 학생회장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토록 달라진 것일까요? 단순한 수학여행이 어떻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명문 시부야 사립고등학교 3학년 하야시 마코토입니다. 바로 그 수학여행에 다녀온 학생회장이죠. 불과 한 달 전 저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을 거부했던 18살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수학여행 전까지는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5일이 지금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솔직히 이야기해드릴게요. 우리 가문은 3대째 하야시 건설이라는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오랜 기간 일본 전통산업협회의 중역을 맡고 계시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자연히 우리 집안에서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죠.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하시모토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서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3학년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정은 다음 달 15일부터 5일간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곧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할아버지의 반응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식탁에 서류를 내려치며 분노하셨어요. 말도 안 돼.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인 게야. 학교에 당장 항의하겠어. 평소 온화하신 아버지도 이번만큼은 같은 입장이셨죠. 어머니만이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고 계셨어요. 다음 날 학교는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체육관에는 불만에 가득 찬 학부모들로 금세 채워졌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오셨는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학교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 혁신 프로그램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그 일환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적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불참시 졸업 학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에 체육관은 더욱 시끄러워졌지만 학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도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지만 저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년이었고 학점 문제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 졸업이 걸린 문제라서요.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학여행 발표 이후 우리 학교는 눈에 띄게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여전히 한국 방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그룹, 다른 쪽은 조심스럽게 호기심을 보이는 그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파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는 반대하는 척했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면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 영상들은 화려한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도 할아버지가 묘사하던 후진국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책을 빌렸어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책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에 방에서 책을 읽으며 일본 교과서와는 다른 시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는 알 수 없는 묵직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동안 배운 역사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몇몇 친구들이 모여 조용히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심지어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한국 옹호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조심스러웠죠. 그런 대화를 하다가도 다른 학생들이 다가오면 얼른 주제를 바꿨으니까요. 집에서는 여전히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머니가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마코토,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계속된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한마디에 용기가 났습니다. 출발 2주 전 학교에서는 여행 준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은 한국의 날씨, 필요한 준비물, 현지 에티켓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여행 준비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한국을 더 현실적인 곳으로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출발 일주일 전 학교에서는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한국계 일본인 교수님이 오셔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현대 사회에 대해 2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셨어요. 양국 간의 복잡한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여행이 의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예상치 못하게 할아버지가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한국 여행 이야기가 나온 이후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에 더욱 의외였어요. 마코토, 가야 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하야시 가문의 자존심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여행을 막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완전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할아버지와 크게 다투지 않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 나리타 공항에 모였어요. 친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격려해 주셨고 아버지는 짧게 조심하라고만 하셨죠.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비행기는 생각보다 금방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로 짧았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그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 현대적인 디자인, 첨단 시설들. 할아버지가 묘사하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로봇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앞선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 김 선생님은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김지영이에요. 도쿄에서 오랫동안 지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여행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보이는 창밖 풍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웠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정돈된 도시, 그리고 빽빽한 고층 빌딩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복잡해 보이는 도시 사이로 강이 흐르고 초록빛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웠죠. 할아버지가 묘사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이드는 지나가는 풍경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인천국제공항 철도입니다. 서울까지 빠르게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죠. 오른쪽으로는 송도 국제도시가 보이는데 최근에 지어진 스마트시티예요.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랍니다. 가이드는 계속해서 주변 명소와 재미있는 현지 정보들을 알려주었어요.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춰 한국의 유명 관광지와 쇼핑 장소도 소개해 주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설수록 더 많은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일본 음식점과 일본어 간판이 보였어요.
신주쿠 라멘, 오사카 타코야키 같은 가게들이 즐비했죠.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본 문화가 상당히 인기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갈등과는 별개로 음식과 애니메이션, 패션 등의 문화는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의외였어요. 숙소는 명동 근처의 현대적인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하는 동안 호텔 직원들이 유창한 일본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죠. 객실에 들어서자 넓은 창문으로 서울 도심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고 점점 도시의 불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한식과 일식을 함께 제공하는 코스 요리였죠.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맛보니 의외로 맛있었어요. 특히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음식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그 나름의 풍미가 있었어요. 식사 후 친구들과 모여 첫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대부분이 예상과 다른 한국의 모습에 놀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버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죠. 첫인상은 좋지만 이제 겨우 하루 지났어. 더 지켜봐야지.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그려주던 한국의 이미지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지만 이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어요.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조식 뷔페에서는 한식과 양식이 함께 제공되었어요. 용기를 내어 한국식 아침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김치, 된장국, 생선구이와 각종 나물이 담백하면서 맛이 괜찮았어요. 오전 일정은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방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넓은 광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입니다. 15세기에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셨죠.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그분의 사려 깊음이 한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와 창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신기했고 재미있었어요.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어와는 전혀 다른 체계였지만 배우기 쉽게 설계되었다는 설명에 관심이 생겼죠.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어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궁궐 입구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의복과 정교한 의식이 인상적이었죠.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전궁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건물 중 일부는 나중에 복원된 것입니다. 그 말에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 것이죠.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친구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어떤 방어적인 감정까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가이드는 계속해서 정확한 사실만을 말해주었어요. 비난이나 원망의 말은 전혀 없이요. 오히려 그런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저의 모습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한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정식의 몇 가지 정갈한 반찬이 함께 준비되는 식당이었죠. 그릇에 밥을 담고 그 위에 다양한 색상의 나물과 고기를 올린 음식이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비벼서 드세요. 각 재료의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맛있다는 게 비빔밥의 매력입니다. 엄청 매울 것 같은 고추장도 넣고 비볐어요. 처음에는 모든 음식을 한 곳에 다 넣는다는 것이 이상했죠. 걱정스런 마음으로 한 입 먹었을 때 생각보다 맵지 않고 나물의 향과 고기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맛이 일본 음식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특히 마지막 계란 후라이 한 입은 비빔밥의 포인트였던 것 같았죠.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 한국의 고대사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유물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삼국시대의 금관과 도자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한국의 찬란한 고대 문화를 직접 보니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 같았죠. 가이드는 특히 한국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청자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였어요. 중국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했을 정도죠. 이후 조선시대에는 백자가 발전했는데 이 순백의 아름다움은 조선의 미학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어우러진 사물놀이는 강렬했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부채춤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이었죠. 일본의 전통 예술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배우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모습과 전통 예술을 현대에 계승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한국과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본을 싫어하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더군요. 복잡한 질문이네요. 역사적 아픔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의 기억은 아직도 많은 한국인에게 상처로 남아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요.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그 솔직한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가 성숙하게 느껴졌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셋째 날은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명동 근처 설렁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국물에 밥과 고기가 담긴 단순한 비주얼이었지만 소금과 파를 넣고 떠먹은 한 입은 담백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솥뼈를 오랫동안 고아서 만든 이 음식이 한국 사람들의 영양식이라는 것도 배웠죠. 이제 친구들도 한국 음식에 많이 적응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친구들도 이제는 맛있게 먹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명동거리에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떡볶이, 어묵, 호떡 등을 맛보았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이 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중독성 있는 맛에 빠져들었죠. 왜 한국인들이 떡볶이라는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본 음식은 담백한 맛이 많은데 한국 음식은 확실히 맛이 강하구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한국 음식의 특징을 이해해갔죠. 저녁으로는 먹어보고 싶던 삼겹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일본의 야키니쿠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이 신선했죠. 특히 쌈장의 독특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낯설어하는 우리를 위해 친절한 사장님께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친절함에 소탈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게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한국의 전통 찻집을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찻집은 분주한 도시 속 오아시스 같았죠. 여러 종류의 전통차를 맛보았는데 특히 오미자차가 특이하더라고요.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매운 5가지 맛이 모두 느껴진다는 설명에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그런 복합적인 맛이 느껴졌어요. 일본의 다도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음식을 체험하며 가장 놀란 점은 김치의 짜고 강한 맛만 생각해왔던 한국 음식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한국 음식은 냄새가 심하고 맛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실제로는 다양한 맛과 오래전부터 지켜온 그들만의 건강한 철학이 담긴 음식 문화인데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편의점에 들러 한국 과자를 몇 개 샀습니다. 저는 이때 먹은 허니버터칩의 달콤한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편의점은 일본을 따라올 데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정말 근본 없는 자부심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죠. 방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음식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이라는 것을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어요. 넷째 날은 인사동과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오늘의 일정이 가장 기대되었죠. 인사동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과 한국적인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가운데 전통을 간직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했습니다. 전통 도자기, 한지, 공예품, 민화, 전통차 등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품목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아사쿠사나 교토의 전통 상점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죠. 가게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 도자기 공방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노장인이 전통 도자기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점토를 빚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하며 자신이 젊었을 때 교토에서 도예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을 들으며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인사동에서 한글로 이름을 새긴 도장을 주문했습니다. 장인이 나무에 정성스럽게 한글로 마코토를 새겨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완성된 도장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한글 이름을 찍어보니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도장이 한국과의 인연을 기억하게 해줄 것 같았죠.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해 전통 가옥들을 구경했습니다.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 흙벽이 어우러진 한옥은 일본 전통 가옥과는 다른 구조와 미학이 있었어요. 특히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전통과 현대가 가까이 공존하는 모습을 한동안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불과 30분 전에 전통 한옥을 구경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마주하고 있었죠. 높은 고층 빌딩들, 세련된 쇼핑몰, 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뉴욕이나 도쿄와 비슷한 국제적인 대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는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체험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IT 기술과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며 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역사가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한국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일본 여행과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은 일본 학생들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열정과 국제적인 시각은 저희보다 더 넓어 보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문화 교류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SNS 친구를 맺었습니다. 꼭 일본에 놀러와, 다음에 한국에 오면 연락해, 와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강을 따라 빛나는 다리들과 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름다웠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강가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돌아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점점 이해해가고 있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을 것들을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께 보낼 메시지를 써봤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여기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삶에 온기가 있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보내기 버튼은 누르지 않았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노선도를 확인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어요. 지하철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든 안내가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로도 제공되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환승역에서 잠시 헤매고 있을 때 한 여성분이 영어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을 건네며 길을 안내해 주었죠. 낯선 외국인에게 보여준 친절함이 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무사히 도착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독특한 외관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곡선형 건물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특이한 디자인이었죠. 건물 내부의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상품들을 살펴보고 주변 쇼핑몰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구경했어요. 점심으로는 푸드코트에서 각자 다른 한국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돌솥 비빔밥, 떡볶이, 김밥 등 다양한 메뉴를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친구들도 이제는 한국 음식의 맛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죠. 오후에는 비가 그쳐서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궁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했죠. 비 온 후에 맑은 공기 속에서 보는 정원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궁궐을 나오는 길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난감해하던 중 지나가던 한국인 학생이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근처에 살아서 금방 뛰어가면 돼요.
그가 베푼 작은 친절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저녁 식사는 지난번 한국 학생들이 추천해준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을 나눠 먹으며 오늘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엔 한국에 대해 거부감이 컸던 친구들도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도시도 생각보다 훨씬 발전됐어. 음식도 이젠 맛있게 느껴져.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 훌륭한 도시의 모습, 다양한 문화적 경험. 모두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죠. 이렇게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왔을까? 역사적 갈등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결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부터 짐을 챙기며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눈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들,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어요. 호텔 로비에 모인 친구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경계와 거부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분과 아쉬움이 뒤섞인 모습이었죠. 유키는 가족들을 위해 산 선물을 자랑했고 다이스케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리코는 이미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받아 비행기에서 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이 모두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한 명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어요. 체크아웃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북촌 한옥마을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오래 고민한 끝에 전통 도자기 술잔 세트를 골랐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에 정교하게 새겨진 도자기 술잔이 고급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지 확신이 없었지만 이것이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난 5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은 분명 이제껏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죠. 역사적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열린 사고방식과 국제적 시각이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강 위로 놓인 다리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죠. 가이드 김 선생님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을 경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편견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꺼내 보았어요. 작은 메모를 함께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의 전통 공예품입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해야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말에 대부분이 공감했죠. 리코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할 거라고 했고 유키는 다음 방학에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이스케조차 한국 음식점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선물을 드리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도자기 술잔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작품이구나. 이런 섬세한 기술이 있다니. 할아버지는 이어서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셨다고요? 당시에 한국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점점 멀어진 관계에 대해 들으며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이 개인의 인식과 감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학여행은 끝났지만 제 안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말이죠.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수학여행 소감문을 쓰며 진심을 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편견을 깨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역사는 기억해야 하지만 그것이 미래의 관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더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할 계획이에요. 할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만으로 판단해 왔으니까요.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것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다는 것을 알았죠. 한국 수학여행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삶은 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좋은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는 지금도 SNS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일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저도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교류가 모여 양국 관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 다른 문화를 접하는 태도, 심지어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까지 변화시켰죠. 저는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교훈도 소중히 간직하되 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요. 배움의 과정에서 오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으니까요. 역사와 정치는 복잡하지만 개인 간의 만남과 교류는 그 어떤 장벽도 허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지에서 오는 편견만큼 무서운 일도 없죠. 우리의 시야와 마음의 문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게 만드니까요. 한국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를 먼저 이해해봐야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